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다면 함께 밥을 먹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같이 가봐야 안다는 말도 있고 술 한 잔 나눠봐야 안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쉽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마주 앉아 밥 한 끼를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불과 1시간 남짓의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앉아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집에서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 그만큼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긴장을 내려놓고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가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식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극도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밥상 앞의 예법을 스스로 엄격히 지켰습니다. 강진의 유배지에서 선생이 먹었던 것들은 변변치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친 나물 국 한 그릇, 볼품없는 반찬 한두 가지. 하지만 선생은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으셨고 음식을 준비해 준 이웃의 마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선생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열쇠로 삼겠습니다. 밥상 앞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밥 먹으면서 하는 말 한마디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느냐는 우리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쌓여 관계를 만들며 그 관계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식사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를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순간이 식사 자리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는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낫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변 사람들이 나와 밥 한 끼 나누고 싶어 하는지, 누구나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소통의 원칙 3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기고 스스로를 가꾸는 방법도 얻게 됩니다. 먼저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면 결국 당신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음식에 대해,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수고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은 맛이 예전만 못하네.
이 돈 주고 먹기엔 좀 아깝다.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짜지? 좀 더 좋은 데 갈 것을 그랬어. 이런 말들이 밥상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들으면 솔직한 사람이구나,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가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밥상 앞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깊이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끓인 국이 있습니다. 함께 온 상대방이 며칠 전부터 어디 가면 맛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예약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밥상 위에 담겨 있는데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취향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말로 표현합니다. 이 태도가 식사 자리에서만 나오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식사 자리에서만 발휘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도, 당신이 정성을 다했을 때도, 당신이 배려를 표했을 때도 그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한 점을 먼저 찾아 지적하며 고마움보다 불만을 먼저 표현합니다. 밥상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이 인간관계 전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감사함이 빠진 자는 천하의 그 어떤 진미를 먹어도 속이 비어있는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비싼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식당의 음식이라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 속에 감사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비어 있음은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빈 구멍이 드러납니다.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이 밥이 누군가의 땀과 수고로 만들어진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수고와 마음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참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 불평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을수록 기분이 무거워지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왠지 피곤합니다. 즐거워야 할 시간이 불쾌한 시간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한다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과 계속 시간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 불평을 개성으로 여기는 사람, 타인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쓰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내가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나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피곤해질까요? 다음에 또 밥같이 먹자고 먼저 연락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누구나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밥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식사가 끝나도 아쉬움이 남으며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후반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산이나 지위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깊이 삶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좋은 인연입니다. 그 좋은 인연을 만들고 지켜가는데 소통의 방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3가지 원칙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음식에 담긴 정성을 먼저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 음식에 대해 첫 반응이 무엇인지가 그 자리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나오면 맛이 어떤지에만 집중합니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표정이나 말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소통을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곳을 먼저 봅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을까?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 식당을 고르고 예약하는데 어떤 마음이 담겼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내어줍니다.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이네요. 좋은 곳을 고르느라 수고하셨겠어요.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런 말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는 직접 받아보신 분은 압니다. 내 수고를 알아봐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거친 나물국 한 그릇을 이웃에게 대접받을 때도 그 속에 담긴 온기를 먼저 칭송하셨습니다. 음식의 격이나 양보다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본 것입니다.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학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작은 정성도 알아보는 그 마음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담긴 정성을 알아봐 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늘 나에게로 향해 있던 시선을 상대방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음식이 100점짜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담긴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은 식사가 끝난 후에도 당신과의 시간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요즘 얼마나 바쁜지, 자식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은지, 예전에는 어땠는지. 이야기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이야기가 줄을 서고 상대방이 말하려 하면 금세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본인은 즐거운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듣는 내내 지쳐갑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짚어 질문해 주는 사람, 내가 말하다가 멈췄을 때 기다려 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평소에 꺼내지 않던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고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경청은 침묵보다 깊은 지혜이며 타인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비로소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침묵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청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으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침묵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마음을 필요로 하는 깊은 행위입니다. 대화에는 7대3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70%는 듣고 30%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아야 하는 것 같고 내 이야기를 못 꺼내는 것 같아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칙을 지켜보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훨씬 더 편안해하고 대화의 질이 깊어지며 식사가 끝날 때 양쪽 모두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말을 적게 한 사람이 더 인상적으로 기억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으면 그 말들이 서로를 희석시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릅니다. 상대방은 그 말이 신중하게 골라진 것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게 있는 말을 한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이 들을수록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 위에서 나온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훨씬 깊이 닿기 때문입니다. 경청을 연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다음 말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 질문을 던져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식사 자리에 무거운 것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종류가 그 자리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어떤 자리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유쾌합니다. 어떤 자리는 앉아 있는 내내 무겁고 빨리 끝났으면 싶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어떤 이야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느냐입니다. 식사 자리에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이 충돌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의 뒷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사람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나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이야기되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심습니다. 돈 계산, 서운했던 것들,
해결되지 않은 갈등, 이런 것들도 식사 자리에 올릴 것이 못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식탁 위에는 꽃향기 같은 말들만 오가야 하며 가시 돋친 말은 집 밖으로 내던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꽃향기 같은 말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는 말, 요즘 무엇이 즐거운지를 나누는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 오래된 좋은 추억을 꺼내는 말. 이런 이야기들이 식탁을 채울 때 그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쌓인 것들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것들을 식사 자리에 모두 꺼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한 사람에게 그 무게를 전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식사 자리는 서로를 충전시키는 시간으로 남겨두십시오. 밝은 이야기, 따뜻한 안부, 서로를 웃게 만드는 이야기로 식탁을 채우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당신과 식사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난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누구나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재산보다 값지고 지위보다 오래 남는 자산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오. 음식에 담긴 정성을 먼저 알아봐 주는 것,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소중히 하는 것, 식사 자리에 가시 돋친 말 대신 꽃향기 같은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 이 세 가지가 당신의 식탁을 바꾸고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며 결국 당신의 일상을 바꿉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식사 자리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이 세 가지와 정반대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밥상 앞에서 불평이 먼저 나오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누군가의 뒷담화로 식탁을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과 계속 시간을 나누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평온함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사람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기분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몇이면 충분합니다. 그 몇 사람과의 밥 한 끼가 수십 명과 나누는 어색한 만찬보다 훨씬 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셨던 경애의 마음, 즉 공경하는 자세는 거창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머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 사람이 준비한 것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사람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 이 작은 것들이 모여 공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경이 쌓이면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나누는 밥 한 끼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채우고 존엄을 세워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씨가 향기로워질 때 당신의 주변에는 꽃 같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당신 곁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